47회에서 마침내 이루어진 한동석의 감동적인 프러포즈가 독수리술도가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자는 한동석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광숙이 환한 미소로 답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마광숙이 던진 한마디가 이 아름다운 순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 결혼하면 장모님 모시고 살아요. 마광숙의 이 폭탄 선언은 한동석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48회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던 한동석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면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광숙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고요? 한동석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장모님과 함께 살겠다는 마광숙의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의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어머님께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동석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장모님에 대한 효심과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숙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신혼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모님께서도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원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한동석의 반응에 마광숙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동석 씨는 어머님보다 본인 편의가 더 중요하신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딸처럼 모시고 싶어서 그런 건데. 마광숙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장모님을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한동석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려고 노력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도차는 점점 벌어져만 갑니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48회 전체를 주요 갈등축이 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드러내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편 오흥수에게는 달콤하면서도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TV 출연 이후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인기 여가수 리안과의 열애설이 터진 것입니다. 흥수 오빠, 이 기사 봤어요? 지옥분이 스마트폰 화면을 흥수에게 보여주며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화면에는 흥수와 리안이 함께 찍힌 사진과 함께 댄싱 프린스 오흥수와 인기 가수 리안 열애 중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큼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흥수는 당황하며 해명을 시도합니다. 옥분아, 이건 오해야. 리안 씨와는 그냥 동료 관계일 뿐이라고. 방송에서 만난 거 외에는 특별한 만남은 없었어. 하지만 지옥분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빠, 근데 리안 씨가 오빠를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오빠도 이제 연예인이 되신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랑 사귀는 게 오빠한테 도움이 될까요? 지옥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 부족과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지옥분의 이런 모습을 본 흥수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옥분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다는 걸 모르겠어? 하지만 외부의 시선과 언론의 관심이 두 사람의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옥분은 현실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빠, 그냥 당분간 비밀 연애를 하는 게 어때요? 오빠의 팬덤도 생각해야 하고 방송 활동에도 지장이 없도록. 지옥분의 이런 배려심 깊은 제안이 오히려 흥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한편 독수리술도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라주조에서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고탁의 영상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주주들 사이에서 그의 대표직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독고탁 대표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주총회장에서 터져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독고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독고탁은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대항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한 바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들은 경쟁자들의 음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소전무의 증언과 각종 정황들이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미애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심정입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진실을 말하세요. 이렇게 계속 거짓말로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독고탁은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독고세리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명을 쓰신 건가요? 하지만 장미애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리야, 엄마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 장미애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독고세리는 오범수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범수야, 정말 미안해. 우리 집 일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독고세리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합니다. 오범수는 그런 독고세리를 따뜻하게 위로해줍니다. 세리야, 너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견뎌내는 게 연인 사이 아니야? 나는 끝까지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독고세리의 마음속 부담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마광숙은 박정수의 첫사랑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 총동창회를 찾아가 박종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1970년대 법학과 졸업생 중에 박종우라는 분을 아시나요? 동창회 직원은 친절하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박종우 선배님이라면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의 간절한 부탁을 떠올리며 꼼꼼히 정보를 수집해 나갑니다. 박정수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마광숙의 첫사랑 찾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숙 씨가 정말 종우를 찾아줄 수 있을까? 박정수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동석은 장모님의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마광숙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한동석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영은의 수상한 행동들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범수는 한이의 옷이 자주 바뀌는 것과 시터의 이상한 변명들을 통해 뭔가 숨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한이야,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새 옷이 예쁘네. 오범수의 자연스러운 질문에 한이는 순진하게 대답합니다. 아빠, 오늘 예쁜 이모랑 백화점 갔어. 옷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줬어. 이 말을 들은 오범수는 깜짝 놀랍니다. 시터는 분명히 외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한이의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이야, 그 예쁜 이모가 누구야? 이름이 뭐라고 했니? 이모가 엄마라고 하라고 했어. 그런데 내 진짜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아빠가 그랬잖아. 한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이 오범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오범수는 이제 나영은이 한이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나영은 씨가 왜 갑자기
오범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만 갑니다. 48회에서는 이렇게 여러 갈등들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독수리술도가 식구들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됩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결혼 갈등, 흥수와 지옥분의 연애 위기, 독고탁의 주주총회 위기, 그리고 나영은의 수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과연 마광숙과 한동석은 장모 모시고 살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흥수와 지옥분의 사랑은 연예계의 복잡한 현실 앞에서 지켜질 수 있을까요? 독고탁은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박정수의 첫사랑 박종우는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영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48회에서는 이 모든 궁금증들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독수리술도가 식구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48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